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펠로시 민주 하원 의정이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법안은 오는 30일에 표결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뉴욕 연은 총재가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될 경우 테이퍼링 정당화될 것이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 목표와 완전 고용 달성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나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고요. 다만 금리 인상 측면에서 인플레 고용 상태가 목표치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언급을 했으며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5% 중반대에서 6%를 예상한 한편 인플레 경우 높은 변동성이 예상됨에 따라 아무래도 내년에는 2% 부근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이사가 미국의 코로나19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치 또한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금리 인상은 섣불리 결정한 요소가 아님을 강조를 했으며 고용시장에서는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친다며 현 상태 지속될 경우 곧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개인 소비지출 PCE 부분이 4%를 웃돌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근거는 아주 많다라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4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연준 인사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테이퍼링을 시사했으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나머지 현금을 거의 다 달러화로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추이에 달러는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금 가격 추이가 온스당 1751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달러와 강세 흐름에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 우려에 따른 영향과 유가도 배럴당 75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 허리케인 아이다의 멕시코 원유 공급 시설의 생산 차질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권의 원유 수요 증가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추이가 어느 정도 방어와 또는 상승이 좀 더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유가 추이는 어떻게 보면 해당 원자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약세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나왔죠. 자연재해 플러스 경기 회복에 따른 영향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 추이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고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반대로 유가가 생각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슈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해당에 있는 주요 원료 국가들에 따른 보급 형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고용까지에 따른 영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그 원료 자체에 따른 인플레가 상당히 많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인플레가 약간 거품이 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이든이 최근에 신흥국 외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백신을 무료로 보급을 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약간 불확실성에 따른 이런 물가를 어느 정도 재조정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은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 사람 매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자국의 나라와 자국의 물가와 자국의 품목 대비를 고려했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형태가 좀 있는 것 뿐이지 그게 그냥 완벽하게 내가 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런 활동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내국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자국의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 자국 안에서도 빈부격차는 심하고 그 빈부격차의 밑에 있는 계층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방치해놓고 해외에서 더 많이 도와주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 2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네. 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자산 운용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기업 그레스케일 트러스트 주식 5만 주 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더불어 모건 스탠리는 올해 4월 이후 그레스케일 지분의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패턴으로 보았을 때 요거 비트코인 요거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 금융의 상품이 어느 정도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품군이 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상품군 부분이 이제 막 디파이와 코인으로 인해서 좀 빚을 많이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권 쪽은 이쪽에서 최종 목표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인화, 그러니까 사람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금융 거래를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래밍화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이런 상품군에 따른 시장도 어느 정도 파이도 커졌고 검증도 끝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층도 이미 끝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관들 그리고 거물급들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게 검증이 됐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코인 시장 마켓 시총이 1000조를 훌쩍 넘었죠. 예,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시장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라고 분명히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 악재 국내 코인 시장 영향에는 제한적이다. 이거는 안 맞죠. 예, 코인이 여기 뭐 나라별로 뭐 가두리 치고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년 1월부터 스테이킹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될 것이냐에 따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법에 따른 내용이 일단 약간의 정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소득에서 좀 애매하고 법적인 부분이 별로 없으면 거의 다 기타로 빼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놀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놀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민청원으로 인해서 이 정도에 따른 파급력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인지, 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했던 반대론자들은 그냥 무인순자 타서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그런 형태로 갔죠. 이 시장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 있는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단을 막아버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적어지는 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은 이미 막혔죠. 세금으로 덕지덕지해서. 그러면 이제 주식하고 코인인데 고위험성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사람에 따른 욕심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만,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그런 패턴이 나왔다는 건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주식과 코인 부분은 더욱더 이제 고위험 군으로 해서 베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크죠. 부동산은 오히려 그냥 시간이 알아서 인플레에
맞춰가지고 방어하는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맞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아쉽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펀드 중국 규제에도 돈이 몰렸다.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버그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성장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또 드렸지만 엘살바도르가 하는 목적은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를 여러 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의 체력도가 별로 버텨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이 안에서 머물 수 있을 만한 금융적 수단을 하나 내놓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에이다, 체인링크, 오라클 통합 추진,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영국의 디지털 은행 레볼루트가 자체 플랫폼 토큰 출시를 계획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의 SEC 의장 암호화폐 시장 규제 없으면 좋은 결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 한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알 수 있는 건 이걸로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니 그만큼 투자 쪽에 관심도를 시키기 위한 형태로 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나머지 기관장들 또한 그렇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최저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많이 먹는 것보다 더 내년에는 얼마나 더 싸게 줍냐에 따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으며 가상자산 내부 거래는 금지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 NFT 기반 경마 게임 제드런이 누적 거래량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퀀텀의 창업자가 IBM 하이퍼레처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는 IBM이 벌이는 사업 시대의 흐름을 일견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IBM의 AI 시스템 왓슨의 경우 10년 전 개발된 것이며 AI 시대에는 이제 막 도래하기 시작했다. IBM의 블록체인 기술 역시 그렇다. IBM 주도로 개발 중인 하이퍼레처 기술은 남들보다 앞서지만 지금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요거는 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냐? BSN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IBM은 블록체인 기술 부분에 대한 측면을 일단은 사업은 중지를 해놨고요. 그리고 AI 부분의 왓슨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원격 진료 부분 해당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2018년도 사이언스지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1년 전에 거기에서도 그만큼 원격 진료를 잘했냐 라고 봤을 때 통계를 냈었을 때 그리고 운영을 좀 몇 년간 했었을 때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잉된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때 당시 얘는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상당한 기대감을 좀 했었고 그때 표본 자체도 매우 적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제가 정정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원격 진료 부분은 갈 시즌은 좀 멀었다. 최소 못해도 AI가 뭐 3세대 정도는 돼야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유통량이 80% 점유 부분이 이제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공포의 매도 줍줍하는 부분하고 줍줍하지 못한 자. 여기서 또 나뉘어지는 부분은 부자와 가난으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자. 그래도 여기에서 그럼 이 갭을 내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좁혀지지 않겠죠. 뭔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 누가 보면 여기가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세상이 불평등해요. 예.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키가
다 남자나 여자나 그럼 키가 다 동일해야죠. 평등한다고 하면 DNA도 다 똑같아야 되죠. 혈액형도 다 똑같아야 되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이 빈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났다라고 했던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차피 성인이 돼서 운영을 잘못하면 순간 거지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부호분들 중에 몇 아주 큰 부를 축적했던 그 집안도 한 방에 마탱이가 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잘 이루었고 그 자식에 따른 그런 금융의 DNA가 좀 깨우쳐져 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게 아니면 욕심낼 필요가 없고 내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아닌 부분에 괜히 시샘 내고 질투해봐야 다 씨알디가 없는 에너지 소모일 뿐입니다. 그게 시기 질투해봐야 그게 내게 됩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자금을 잘 지켜낼 수 있고 잘 시드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가자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부자를 질투할수록 본인들이 부자에 대한 길을 막을수록 본인의 또한 그 부자가 가는 단계가 상당히 가시밭길이고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미 그 시점을 통과를 했죠. 네, 이미 그 스텝을 통과하고 그게 이미 유지가 되는 시점이고 여러분은 그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뭐 CRD가 없는 규제에 막 선동당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세금이 많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만 좋은 거지 국민이 좋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사회적 비용,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뒤질 때까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기 다주택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결코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였었을 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나이 먹고 나서 일 할 수 있을 만한 패턴이 내 체력이 안 되는데 무엇으로 할 거예요? 결국엔 금융 소득으로 어느 정도 그걸 50% 정도는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단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형화되어져 있고요. 근데 그 정형화된 수단을 내가 질투로 인해서 그거를 없애버리면 본인은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리얼비전 CEO가 2, 3일 내에 암호화폐 조종장이 끝날 것이다 라는 유명 매크로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또한 예상대로 그게 맞아 떨어질지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좀 있고요. 비트도 최근에 불안한 요소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이르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비트코인 마지막 결정 승자는 시킹 알파이다 라고 해서 닉네임 양송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중국이 비트코인 모든 암호화폐 금지한 이유는 디지털 위안화 성공에 위해서이다.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트코인 주는 이익이 너무 커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다.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한 번만 올리고 끝낼까요? 아니죠. 못해도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3번 정도는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올리면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쏠릴까요? 이쪽에 쏠릴까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쏠릴까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을 했던 쪽은 결국엔 달러한테는 좋은 겁니다. 네, 결국엔 달러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끊어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달러 강세는 뭐가 됐던 간에 갈 텐데 가장 수혜는 스테이블 쪽이 가장 셀 거고 그게 해당에 있는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노림수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자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승부는 이 양자 간의 역학 관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나와져 있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3.3 도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뭐 다 집어치우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안정화, 사회 안정망하고 3선에 따른 도전이라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첫째, CBDC 회계 조정에 따른 분산 원장이고, 둘째, BIS 태국, 홍콩, 아랍과 다국적 CBDC 참여 부분이고, 요렇게만 묶어도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랍권까지만 먹어도 충분히 중국의 1차 목표는 곧바로 기초통화 1위를 달리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점유권을 높이자라는 게 가장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고, 셋째는 무역금융 활동. 모든 우리 쪽에 수입을 쪽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무역 거래에 따른 CBDC 쪽으로 우리 사용할 테니까 너희들이 맞추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여기에서도 출장 와서 항상 공안들하고 일을 해보면요, 답이 없어요. 예, 딱 정해진 거 루트 아니면 유들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유들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더 나은 능동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꽉 막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일처리를 할 것이다. CBDC 키우려면 파이 키울 거면 아마 저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는 없죠. 전 세계 쪽에서의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파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이 이번에 한국만 부동산 부분에 피해를 본 게 아니죠. 예, 전 세계 모든 젊은 층들이 이번에 빈부격차로 많이 추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빚은 암호화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많습니다. 특히 호주도 중심권에 대부분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있는 시드 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 다 놓쳐버렸죠. 근데 그걸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도 보기도 또 애매한 게, 본인이 그만큼 노는데 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돈을 내가 월급을 받는 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건데, 그 직장을 다닐 때는 이 돈을 버는 조건부로 이렇게 보상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돈에 대한 그런 흐름에 대한 맥락을 조금이라도 관심이라도 두었었으면 그렇게까지 추락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의 원망은 본인이 그만큼 부지런하지 못했고 그만큼 그런 지식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국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금융 탄압에 비트코인 소유에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에 따른 이제 불씨는 아직까지도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중국화 하려고 하는 내부 중국인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송금 수단에 대한 교환 매개체로 많이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건 중국만 가지고는 쉽진 않는다. 그리고 최종 승부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아마 살아남을 것이고, 여기에서 중간에 생태계 플랫폼으로 잘 안착화된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잘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왜 제가 생태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더가 그런 생태계 플랫폼에서 많은 까임을 당해도 일단 성장을 많이 해놓았고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생태계 플랫폼이 뭐가 있죠? 그 생태계, 최근 디파이, NFT 생태계, 이런 쪽에서의 파생된 플랫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보여져 있는 코인들은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나머지 쪽은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급여로 암호화폐 자동 구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에 입금된 급여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및 달러로 바로 전환할 수 있으며 거래는 암호화폐 보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코인베이스 카드에 충전하는 데 쓸 수도 있다. 이 새로운 기능은 스스로 제로 요금제로 자금을 보내는 사용자들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즉, 야, 우리 송금도 약간 얌생이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디파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아직 코린이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바파만 주구장창하다가 차피 상장 전에 가격 상승 기대 안 돼서 좀 자극적인 거 찾다가 클레이튼 스테이블 디파이 찾아서 하고 있다. 카이 프로토콜 클레이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번에 V2 업데이트 시작하고 스카이 예치하고 시작을 했고 카이 알파로 준다길래 시험삼아 소액만 놓고 해봤다. 일단 성공적이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나면 이거 순식간에 삭제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완전히 침체기가 왔었을 때 그때 하라고 했어요. 그때 본인들의 디파이에서 유동성 풀을 제공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이번에 계속 언급이 나오고 중국의 또 가장 이슈가 많은 전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소비 감축의 의지는 지난 8월부터 구체화가 됐는데 에너지 소비 두 가지 통제 부분에 따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소비에 따른 총량의 개선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8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20개성과 지방당국이 차별화된 수준에서 관리 방안 발표 상태로 전력 사용 제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채굴의 영향 또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력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의 중국의 석탄 생산량 추이는 일단은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서 호주 부분에서 수입해오는 게 대략 5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채굴 부분이 비트코인 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자재 쪽 그리고 광물에 따른 채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다. 왜? 코로나 때문에 약간 거품이 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률은 중국의 성장률은 잘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게 원자재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철값이 많이 요동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서 원자재에 다 요동을 칠 것입니다. 왜냐? 이제 곧바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된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되면 그때부터 연달아 다 원자재 시장이 다 핫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중국에 따른 성장 동력이 조금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산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산성 있게 원가 추이도 좀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각보다 고민이 좀 많고 그리고 조만간에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은 좀 사계절 똑같지만 여름밖에 없지만 북부지방은 겨울이 있어요. 엄청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더 미세먼지가 많겠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이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이만큼 성장했어 이걸 좀 보여주는 과시력도 좀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중국은 전력 공급 부족 지속 전망 추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다른 측면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견제 부분인지 아니면 시진핑의 본래 생각인 것인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방어를 해놓으면 또 그만큼 본인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비트코인에 따른 채굴 부분도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 사업장에서도 일단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 옆 동네, 앞 동네, 뒷 동네 보면 벌써 중소기업 쪽은 거의 막 정전 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정전이 오면 곧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피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헝다그룹 대비보다는 에너지 부분에 따른 보급률 추이가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거. 근데 그 원자재를 잡기 위해서는 백신이 여유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 지금 부스터샷을 나머지 선진국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국에다가 일단 그 우선시 챙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물가가 진짜 찐 물가라고 전 보지 않거든요. 저번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보려고 하면 신흥국들, 특히 원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제대로 보급이 됐었을 때 그때 물가가 추이가 얼마만큼 내려가고 걔네가 그만큼 생산성 대비 고용률 대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물가 추이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거를 좀 체크를 한 뒤에 물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철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운송수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운송비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품이 계속 증가가 돼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좀 높아진 부분이죠.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다 정가가 되고 그 최종 그 정가된 비용은 고객, 즉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 시장도 지금 보게 되면 총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원자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에너지에 따른 가격이 올라가면서 모든 전 세계 국가에 따른 전기세나 에너지 비용에 따른 상승 부분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한국전력도 뭐 피치 못하게 뭐 올렸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유가 연동제 있단 소리 하는데 뭐 진작에 해야 될 거 좀 그랬어요. 아무튼 한 방에 올리니까 또 진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원자력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끼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나머지 금리 인상을 3번 했었을 때 코인이 얼마만큼 버텨줄 것이냐가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따른 그 수급에 아무래도 채굴의 생산성에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고, 그게 국가적으로 규제 부분에 코인이 빠져나가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3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 3번 정도를 할 때만큼에 따른 체력이 될 거냐, 그리고 처음 하는 테이퍼링에도 체력이 될 거냐, 그리고 처음 하는 금리 인상 때 체력이 될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주변에 있는 주변국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하고 더 높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진통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 때부터는 약간 모아가는, 줍줍하는 그런 형태로 보는 거지, 내년에도 간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점에 싸게 줍는 전략으로 저는 그렇게 내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는 올해 끝내는 게 낫다라는 주장을 저는 펼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사 잘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중국의 이런 에너지 부분에 따른 영향은 모든 가공품을 제일 많이 만드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게 최종 나머지 주변 국가들에 따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결국엔 월급이, 즉 내 돈이 진짜 쉽지 않는다. 그래서 돈에 대한 소중함, 돈을 어떻게 잘 악착같이 지켜낼 것이냐, 악착같이 잘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야 된다. 우리가 놀고 마시고 즐길 때가 그런 시즌이 아니다. 좀 더 금융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좀 눈을 개안을 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필히 금융 공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키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지랖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공무원도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투잡을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미 중학교나 고등학교 됐었을 때 공무원 쪽으로 확정이 됐으면 이미 지정된 연봉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정성이 있겠지만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정성에 갖고 있는데 이게 부자가 되는 수단 쪽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욕심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본인이 이거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제약이 되게 많은데 공무적인 역할로 인해서 이걸 하는 부분으로 내가 이런 직업군을 선택했는데 나는 부자도 되고 싶어. 부자도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건 욕심인 것이죠. 부자가 되려면 못해도 차관급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하니 최대한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 수 있는 수단과 직업군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위험성은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수단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고, 나는 그럴 자신감도 없고 본인의 성향과 이 아이가 그런 쪽에 재능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대신 그만큼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게 욕심을 많이 많이 키워줄 그런 부분은 전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또 잡소리가 많았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